코로나19 2년 동안에 그야말로 새벽 배송은 완벽하게 시장이 폭발을 하게 됐었는데요. 시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봤을 때 이 평균 배속이 170만 건이었다면 지금은 최대 330만 건, 5배 이상의 급증을 했고요. 네. M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사태 19 이전에는 뭐 매출이 한 19, 20% 성장을 네. 해왔다면 이제는 60% 연간이 야, 70%씩 몇 성장을 배야, 하게 이게. 되니까 와. 그야말로 코로나19가 이 택배, 특히 새벽 배송의 네. 모든 것을 바꿔놨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대기업, 유통공룡들도 가만히 둘 수 없다, 저 시장을. 속속 뛰어들면서 네. 무한 경쟁이 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식료품뿐만 아니라요. 빠른 배송 전쟁에 패션 업계가 또 뛰어들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식료품만 무한 경쟁이 네. 아니라 네. 공산품 파는 쪽도, 특히 옷 파는 쪽도 빨리 가자, 빨리 가야 선점할 수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속 물건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뛰어든 것이 홈쇼핑 업체들입니다. 지금 홈쇼핑은 TV 홈쇼핑은 약간 위기거든요. 네. 왜냐면 이커머스, 라이브 커머스가 네. 확대가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홈쇼핑도 뭘 장점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빠른 배송? 네. 그럼 우리도 새벽 배송이다. 이제 이렇게 모두가 다 새벽 배송에 꽂히게 된 겁니다. 네. 잠자기 전에 주문해서 다음날 새벽에 받아보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오늘 딱 시켰는데 오늘 딱 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시장이죠. 그렇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후기들이 쏙쏙 올라오고 있는데 20대 직장인 이 씨 같은 경우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니트를 주문했대, 직장에서. 근데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니트가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쇼핑몰 가서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 바로 집에 갔더니 와 있으니까 그 옷을 입고 자기는 그냥 모임에 갔다, 이런 후기를 올렸는데 너무 세상이 좋아졌어요. 맞아. 너무 빠르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속하고 네. 정확한 이런 배송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지 않아요? 네. 세계 그런 것 없죠. 같아요. 대단한 거죠. 전 네. 세계에서 유통 제국, 유통 공룡이라고 하는 네. A, 아마땡 같은 경우에도 도전을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이 A사가 하는 타협점은 먼저 회원비를 받는 거예요. 연간 한 $100, $99를 받으면 그 회원에 한해서 빠른 배송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역시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이가 국토가 엄청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일일 배송, 반나절 배송, 5시간 배송이 가능하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이제 국토가 네. 상대적으로 좁다라는 거. 네. 두 번째는 우리의 IT 기술입니다. IT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우리 생활 습관이에요. 맞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래서 뭐가 우리가 급한지. 예전에 그 중국인데? 아니 왜냐하면 중국 음식을 시킬 때요. 할라. 저 집은 면이 불기 전에 와. 맞아. 이거였거든. 되게 중요한 거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빨리 됐거든.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송이 되는 거예요? 나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빠른 배송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배송이 되는지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택배 주문한 다음에 어디쯤 왔을까 이렇게 조회해보면 허브에 있다고 뜨는 거 보시는 적 맞아요. 있으시죠? 네네. 허브. 여기서 허브란 뭐냐? 일단 택배라는 건요, 집하, 처리, 간선, 상차, 하차, 출고, 배송의 과정으로 고객에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집하, 처리 과정에서 각기 다른 지역에서 하나하나 따로 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허브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보내진 택배 물품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분류하고 배송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 네. 번에 모든 구역을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구역별로 나눈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니까 이제 허브, 서브 이런 개념이 네.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물류 창고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물류 창고에 물건 모아놓고 그걸 다시 중간에 서브가 빼오고 그걸 다시 소비자에게 가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번거롭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택배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관센터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다시 터미널로 가는데 이제 터미널에 이 터미널 저 터미널 한 다음에 또 서브로 가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롭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빠른 배송, 새벽 배송은 어떻게 되느냐? 물류 창고를 각 지역 섹터에 굉장히 많이 포진을 시켜 놓게 되니까 허브 서브 개념이 없이 물건이 오면 그 물류 창고에 가고 거기서 바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물론 비용이 많이 들죠. 네. 지역마다 물류 창고가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러나 투자를 많이 하는 그 효과는 이렇게 빠른 배송의 결과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물류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네네.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서 바로 물건을 골라서 그냥 배송을 한다.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누가 언제 뭘 주문할지도 모르는데 그 물류창고에 모든 물건을 다 갖다 놓는다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배송 업체 M사의 경우에는요. 과거의 주문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음 날의 주문을 예측한 다음에 다음 제품을 발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 전담팀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발주된 제품이 발주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해당 업체 물류센터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으로 물류창고가 곧 허브가 되고 빠른 배송이 가능한 건데 밤 11시에 그날의 주문을 마감한 뒤에 제품을 배송하고 남은 재고는 폐기한다고 합니다.